네, 2021년 5월한 국어. 자, 이제 공무원 국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우리 올인원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인원은요, 참 국어 강좌를 이렇게 올인원으로 설명하는 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심화 패키지인 거예요. 기본 심화 패키지. 그래서 요 단계 이전에는 생기초라는 기초인문이라는 강좌가 32강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바로 이 강좌를 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딱 정해드리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냥 평균적으로 자 누구를 위한 강좌인가? 초시생일 경우에는 수능 2등급 이제 포함해서 이제 수능 2등급 이상이었거나 수능 등급에서 국어 등급이 오래되셨어도 돼요. 국어 능력은 사실은 막 엄청나게 막 수능 본 지 오래됐다고 막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능 본 지 오래됐더라도 예전에 학생일 때 2등급 정도 나왔다 국어 그런 분들이나 자 재시생인데 올해 기출에서 평균 80점 정도 80 포함 나왔다. 이럴 때는 올인원부터 출발하시고 그리고 수능 때 이제 3등급 이하셨거나 아니면 제시가 되셨는데 올해 기출에서 얼마 전 본 지방직과 국가직에서 75점 이하라면 그냥 첫 단추부터 다시 꿰신다는 마음으로 생기초를 위한 100테마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100강 그리고 보강까지 생각을 하면 약점 보강이 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맥스 120강, 100에서 120강 동안 이제 모든 범주를 다루고 이론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국어는 이론만 다룰 수가 없어요. 독해를 문제 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는 아예 맛보기로 다 열어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강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 나 좀 빨리 가고 싶다. 생기초 이름만 해도 뭔가 싫다. 그러면 일주 열어둘 테니까 한 일주를 들어보세요. 4강을 들어보면 이 속도구나.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딱 그게 나올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일주 맛보기를 듣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어떻게 배우나 해서 지금 생기초 100테마 같은 경우는 방문각에서 기본서를 압축한 기초인문서를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과목별로 한 권씩. 그걸로 나간다면 요 올인원은 우월한 시리즈 3권과 알고리즘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우월한 시리즈 3권에 이제 문법 규정, 우월한 문법 규정, 그리고 우월한 독해, 문학 중심, 그 다음에 우월한 어휘 한자, 그리고 비문학과 화작 중심의 독해 알고리즘 요렇게 4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권 책이 많다 싶으실 수 있는데 문제 훈련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량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그렇게 수업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강의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소 100강이고요. 그리고 약점별로 이거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세요 하고 제안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 20강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120강 정도면 제가 이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 올인원을 이제 대략 강좌들을 세워봤을 때 한 이제 평균적인 국어의 심화 수업의 한 80% 정도 되는 강의량이에요. 약간 컴팩트하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계 강좌. 자, 연계 강좌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요 앞에 생기초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병행을 하거나 사실 요거 2회독 하실 때 요 수업 듣고요. 그리고 복습을 할 때나 아니면 이 수업을 2바퀴 돌리시거나 할 때 병행하면 좋은 것으로 이제 별밤 스터디 독해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밤 스터디 독해 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이제 9, 10월에 야간에 하게 될 문풀 관리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 8월에 이렇게 열심히 듣고 나서 9, 10월에 또 싹 선택하면서 까먹으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별로 진도를 맞춰서 복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이렇게 내드리고 독해 문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에 모여가지고 문풀 관리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하실 수도 있을 거고 이거 한 바퀴 하시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7, 8월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수업 일단 잘 듣고 그 다음에 9, 10월에 알고리즘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 할 때 문법 규정 어휘 한자 안 까먹게
별밤 스터디 하면서 이 알고리즘 복습을 토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후속 강좌로는 이제 기출 코드나 예상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간 제가 무료 특강들을 열어요. 그래서 모두의 약점 특강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전 문법 그리고 또 어문 규정의 날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인 수업을 듣고 주로 테스트 피드백하는 것들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가 무료 특강으로 빼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인이 난 좀 강의 의존도가 높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보다 나 혼자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차라리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채우는 게 맞다 그러면 무료 특강을 쫙쫙쫙쫙 많이 들어서 강의량을 늘리시는 것도 초시한템 방법이에요.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이게 당해 합격하신 분들 초시인데 딱 붙은 분들 보면 강의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아는 게 없을 때 1년 만에 붙어야 되는 상황에는 혼자서 자습을 했을 때 효율이 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강의를 유사진도 강의를 여러 개를 들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남의 말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강의량을 듣고 내재화하는 게 자신한테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타입이 달라요. 그래서 복습을 몇 시간 하세요? 막 이렇게 정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되 하지만 초시일 땐 강의량이 자습량보다 많은 건 당연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당해 합격자들은 강의가 막 많을 때 7대3까지도 와요. 6대4, 7대3, 자습이 3비율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많은 것이 전체적으로 5과목 합쳤을 땐 당연한 것이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수업 내에서 회독을 해주실 거니까 믿고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포함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처음으로 다루게 될 책은요. 우월한 문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우월한 문법 규정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문학하고 어휘하고 세 권을 다 동일한 분기에도 만져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문학이 됐든 그리고 어휘 한자가 됐든 사실 매일 몇 자씩 이렇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한동안은 몰입 기간을 가지고 그것에 신경을 쓰는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휘 한자도.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한 달 동안은 문학 그래서 문학 개념어와 교과서 필수 작품 같은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어휘 한자 몰입 기간을 가져서 이제 문학 부분은 복습해 주시면서 어휘 한자는 좀 몰입 기간을 가진 뒤에 9, 10월에는 별밤 스터디 같은 걸로 관리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이론 도식과 테스트가 강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기본적인 문법 규정서 보면 좀 루즈하거든요. 지루해요. 그래서 이 교재 내에는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식을 주고 그 도식에 대해서 또 진수령의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삽입된 방식으로 3번 정도씩 볼 수 있게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의 암기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최신 기출 그리고 좀 연차가 된 기출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워낙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오래된 기출은 문제가 좋아서 그리고 최신 기출 중에서는 의미가 있는 문제들을 넣어서 단원별로 사실 기출 문제지 못지않게 샘플 문제가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 부족하지 않게 이 단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에 자주 올라오는 질의응답이 또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 질의응답 정리해서 여기다가 짬짬에 넣어두었습니다. 우월한 독해는 이제 파트 1, 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비문학이 파트 1, 문학이 이제 파트 2예요. 이 강의에서는 파트 2 문학을 다룹니다. 그래서 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파트 1에 있는 비문학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월한 독해 책이 있고 제 거 그리고 독해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모두 다 올인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우월한 독해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독해 알고리즘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책이 이렇게 두 종류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존의 공무원 독해는 수능과 매우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적인 문학작품 쪽의 문제가 굉장히 배경지식형으로 이렇게 막 굉장히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푸는 선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출제되는 서울시 등 때문에 그래서 수능 문학과는 톤이 매우 달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월한 독해책을 처음에 만들 때 파트 1의 비문학은 이제 기출 비문학에서 좀 난도가 있는 문제들을 추려서 만들었고요. 유형별로.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교과서 문학 작품을 이제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하게 해설도 쉽고 그리고 수록 객관식 문제도 실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교재였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공무원 시험의 독해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형 혹은 피셋형 독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해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추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책에 수록된 내용의 비율을 보면 우월한 독해 같은 경우는 비문학은 30% 그리고 문학이 70%예요. 그래서 수업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독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비문학이 70%, 그 다음에 문학이 30%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문학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둘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할 때 우월한 독해 파트 1은 기출만 있어요. 근데 독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기출은 좀 조금 들어있고 주로 제가 낸 예상 문제 그리고 굉장히 좋은 문제들을 피셋에서 깎아서 만든 문제나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만든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독해 부분에서 문학, 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문학 부분에서 우월한 독해는 교과서 작품에 대한 이제 연습 문제들이 실려 있고 그리고 기출도 조금 더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쪽엔. 근데 독해 알고리즘의 30%의 문학은 우월한 독해의 문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독해 알고리즘의 30%의 문학은 낯선 문학이 나왔을 때의 대비책이에요. 자, 이건 필수 문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비문학이 있고 여기도 비문학이 있고 여기도 문학이 있고 여기도 문학이 있지만 전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월한 독해는 정말 모든 경쟁자들이 하는 미니멈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라면 이 독해 알고리즘은 시험이 점점 더 진화하고 그리고 좀 어려워지거나 지문이 길어지고 이럴 때 정확도와 속도를 길러주고 그리고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께는 우월한 독해도 필수, 독해 알고리즘도 필수지 둘 중에 한 권이 나머지 한 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길러드리는 능력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월한 독해 속에 있는 이 30%의 비문학 부분, 그럼 수업 안 하시나요? 라고 하면 제가 이미 작년에 이 파트 1에 대해서 자, 테마 특강으로 비문학 생기초 파트 1이라고 찍어놓은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번 교재에서는 2020년에 최신 기출만 더 삽입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몇 개 문항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들도 교체 촬영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월한 독해 속의 파트 1 비문학의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테마 특강으로 가셔서 테마 특강에서 파트 1 비문학 생기초, 우월한 독해 생기초 비문학이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단과를 또 사야 되잖아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올인원을 들으실 거면 굳이 그걸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독해 알고리즘에서 비문학 분석법이나 그리고 훈련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 독해 알고리즘을 하실 분들은 사실 우월한 독해 속의 파트 1 비문학을 알고리즘을 다 하신 뒤에 자습용으로 문제풀이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은 이 테마 특강 부분은 알고리즘을 들으실 올인원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월한 독해 속의 파트 1 제1장 문학의 이해는 지금부턴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선 제가 미리 무료 특강으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건 무료 특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 특강에 가셔서 이제 찾아보시면 이유진 검색하셔서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를 들어주세요. 자,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그러면 이거를 왜 요 수업에서 수업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사실
여기 기본 실력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노베이스이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시의 시어의 의미다, 뭐 심상이다, 지규법이다, 은유법이다 이것부터 수업을 하면 너무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됐거나 수능 때 문학 개념어 정도는 완벽히 하신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교 문학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중요한 강의지만 어떤 사람에겐 지루하게 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더 찾아서 들으시라고 무료 특강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를 이렇게 따로 찍어서 올려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사항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찍은 걸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자, 세 번째 예습과 복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우월한 독해 부분은 이제 고전과 그리고 현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때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해석 수업을 듣지 않고 문제를 풀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전 시가 부분은 먼저 수업을 듣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잠시 멈춤 같은 걸 한 다음에 해설을 또 문제 해설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인강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문 쪽은요. 먼저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읽고 풀고 산문 쪽은 수업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전 운문하고 고전 산문 공부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고전 운문은 수업 듣고 풀기. 그 다음에 고전 산문은 미리 풀고 수업 듣기. 자, 그 다음 현대일 때 현대 시는 사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해석을 듣고 문제풀이도 들어야 아, 내가 되게 이 작품을 자의적으로 분석한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분석하나 보자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독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찾고 점점 더 저랑 유사해지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일종의 현대시나 이런 것들은 분석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구간별로 예습과 복습의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월한 어휘 한자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휘와 한자 학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월한 시리즈 중에 우월한 한자 책 같은 경우는 이 우월한 시리즈 중에서 가장 테스트가 강화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 요 책만 스터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자, 필수 한자어 이렇게 나온 뒤에 필수 한자어 테스트, 그 다음에 추가 내용물, 그 다음에 추가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퍼즐이나 십자말이라든가 혹은 줄긋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테스트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암기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루함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수업과 병행을 했을 때 수업을 듣고 혼자 복습을 한 뒤에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고 테스트지를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를 학습할 땐 자, 부수부터 시작해서 기본자를 거쳐서 형성자, 회의자 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상향식과 하향식 학습법을 동시에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걸 한문교육학과 친구들과 같이 설계를 했어요. 제 수능 때 제자들 중에 임용 보는 친구들, 한문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상향식과 하향식의 방식을 동시에 쓴다는 게 뭐냐면 부수에서 확장해서 낱글자에서 그 낱글자가 들어간 한자어 그리고 한자 성어 이렇게 가는 방향과 성어를 해체해서 낱자로 가는 방향을 양방향을 동시에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염없이 낱자만 하는 기간도 줄이고요. 그리고 낱자도 전혀 모르는 채로 성어부터 대뜸 들어가는 방식도 아니에요. 양방향을 제가 크로스해서 병행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출 어휘 한자를 중심으로 그 중에 기출도 되게 지엽적인 거 있어요. 반복해서 절대 안 나올 거.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복 출제 가능하다라는 대상군을 딱 몇 회 출제된 한자 해서 표집을 했어요. 그래서 모아서 그것들을 테스트 1순위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빈출 한자어와 어휘들을 놓고 그 다음에 필수 추가로 나눈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필수는 반복 출제돼 왔다.
그 다음에 추가라고 하면 반복 출제된 건 아니지만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보기는 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뭐부터 하고? 필수라고 제가 써놓은 거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외우고 나서 어디까지? 추가 범주까지 공부를 하시면 돼요. 모든 단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돌발 예상 범주까지 그래서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돌발 예상 범주까지 커버를 한다는 게 사실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수와 추가를 나눈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냥 이거부터 여기까지 다 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어떤 사람은 1년의 학습 기간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년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도 공부의 순위를 잡을 수 있도록 필수 추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서 만약에 필수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교재가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위험도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공부량을 줄이고 싶어. 그럼 위험은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펀드도 보세요. 그쵸? 자, 펀드도 수익률이 높대요. 그럼 어때요? 원금 손실 가능성.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공부량을 확 줄이고 싶어. 그래서 효율을 팍 높이고 싶어. 난 시간을 요만큼 투자하고 엄청난 점수를 얻고 싶어라고 하는 만큼 지엽적인 한자가 나오면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여름에 시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시다. 여름에 시작한 사람들은 필수와 추가를 다 합시다. 이 책 한 권이라도 잘 해보자고요. 그리고 겨울 출발자들, 자, 지금 날이 춥나요? 반팔로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혹시 긴팔 입고 계시다면 그럼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책을 언제 때 싶으면 자, 필수랑 여기 들어있는 객관식에 기출에 들어있는 것들 있죠?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항상 어휘 한자는 최선이니까요. 최선을 다한다. 자, 그 다음에 미련 곰탱이가 공부하는 방법과 너무 자극적인 말이죠. 똑똑한 여우가 공부하는 법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일까요? 일단 어휘를 안 외우면 뭐 얼마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든 소용이 없어요. 어휘를 안 외우면. 자기가 어휘를 안 외웠는데 뭐 어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암기를 할 때 좀 덜 까먹게 빨리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거는 뇌가 생긴 방식에 순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집 중에 A, B, C, D 순으로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여러분 A 비슷해. 더 헷갈려. 그쵸?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영어 단어집보다는 효율로 따졌을 때는요. 의미망, 유의어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 단어 외우고 이 단어의 유의어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반의어 외우고 반의어의 유의어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조금은 더 빠르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복습을 안 하면 의미 없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사실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건 오래 기억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그냥 접점이 없는 것들끼리 막 던져주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의 우람한 잎이 무성한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막 낙엽을 쓸어 담듯이 담으면 다 새버려요. 그래서 줄기와 가지 매달아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미망 학습법이라고 해요. 성어를 외울 때도 같은 한자를 가지고 있는 성어끼리 묶어 외우세요. 혹은 유사한 성어, 같은 의미, 혹은 반대인 성어,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의미 접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을 첫 번째, 정확한 학습 범위를 획정해서 제공해야 해요. 그래서 기출, 빈출, 한자어와 어휘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제시된 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도 빈출 순위, 응용 활용도가 높은 한자 순으로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의 시점과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몰입 기간을 가진 뒤에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험해 봤을 때도 그랬던 것이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 되게 사기당한 느낌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도 한자도 혹시 맨날 해야 된다고 들었나요? 여러분 그거는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우리 학습 효과가 높아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한꺼번에 몰입 기간을 가지자고 하면 고통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요만큼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라. 여러분, 이라도가 뭐예요? 하루에 20분씩 이라도 해. 이라도가 최선이에요? 아니죠. 이라도. 그거는 너무 안 하니까 이만큼 이라도 해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뭐 한자를 뭐 30분씩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저도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한 기간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몰입 기간 후에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관리는 맨날 30분씩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이 해, 한자를.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저 수업 지금 일주일에 4시간씩 나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일주일에 4시간씩 나가는 한 달 정도만 매일매일 40분 이상 투자해 보시고, 한 달이 지나고 났을 때부터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일주일 중에 이틀만, 그러니까 2시간이죠? 근데 그거를 2시간 하루에 몰아서 하지 말고 수요일에 1시간, 뭐 토요일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일주일 중 중간이랑 주말에 한 번이랑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한자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몰입 기간 후 관리하는 게 낫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서에 있는 걸 다 알았다라는 시점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시간 더 줄이세요. 문풀 시즌에는 더 줄이세요. 일주일에 2시간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으로 줄이세요. 주말에만 그죠, 넓은 범주를 팔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자는 투자하는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는 바짝 해주시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지 매일매일 30개씩, 매일매일 20개씩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다 까먹어. 그죠? 그래서 하루에 몇 개, 그러면 그 중에 절반씩 까먹고, 그러면 기간이 더 지나면 더 까먹어서 결국에 남는 건 20%밖에 안 돼요. 100개를 외우면 나중에 시험 근처 시점에 가면 내가 들인 시간 대비 5분의 1밖에 안 남거든요. 그거는 교육공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조금씩 외운다라는 건 사실 그냥 자기 위로예요. 몰입기간 없인 관리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망 학습법,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의미망 학습법은 제가 교재에 구현해 놨으니까 이 교재를 따라오시면 의미망 순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와 반복. 자, 우리 교재에 보면 테스트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테스트에 이렇게 펜터치 하는 거 아까워서 손을 못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 같은 거에도 테스트를 또 넣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강좌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강좌 뒤에 기출이라든가 별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라든가 제 코스를 문풀을 쭉 타잖아요. 제가 계속 넣어드려요. 이 기본서에 있는 테스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인강에서도 강의 자료실에 있는 것들을 그때 밀리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주간 워크북 같은 것들을 실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아깝다고 이렇게 책에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걸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겠다라고 얘를 아끼시면 여러분 손으로 외운다는 얘기가 허튼 소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요 손바닥에 외우는 건 아니지만 쓰면서 외우는 맛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책을 더럽히세요. 그래서 암기하는 책은 더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테스트지 쓰고 나중에 별밤에 이 테스트지 또 드릴 거고 기출 코드 때도 또 드릴 거고 예상 코드 때도 또 드릴 거고 모의고사 때 또 넣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출력받아서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5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휘 한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물 먹는 일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